자, 지금 현진곤의 고향 볼게요. 현진곤의 고향은 아주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부분만 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전 부분을 좀 읽어두면 좋은 작품 중에 하나고요. 외부 지문으로 잘 나오고 좀 출제율이 높은 지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진곤의 고향 하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나라는 인물이 열차 안에서 그라는 좀 엉뚱한, 그러니까 옷차림이 중국의 옷차림도 있고 일본의 옷차림도 있고 한국의 옷차림, 뭔가 뒤섞인 뭔가 이상야릇한 옷을 입은 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맨 처음에는 그를 굉장히 좀 거부감 있게 봤어요. 왜냐면 옷차림도 특이하고 말도 좀 독특하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일제강점기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 민족들처럼.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39쪽에 필기라고 써있죠.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건 하나의 소설, 하나의 제목을 달고 있는 소설 안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소설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이야기, 소설의 안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자식 구성은 이렇게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범위에 액자식 구성으로 쓰여진 소설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이야기에 속하는 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외부 이야기의 전체적인 건 나와 그가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서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연민을 나누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부 이야기는 그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일제의 농토, 동양척 주식회사라고 유명하죠. 그것 때문에 땅을 빼앗기게 돼요. 소작농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살기 편하다라는 이야기 듣고 간주로 이주에 갔지만 그 간도에 이주를 하고 나서도 삶이 녹록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더군다나 부모님께서도 힘들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탄광, 철공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요.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고향의 모습은 어땠냐면 내가 알던 고향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폐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요. 거기서 육아, 여관 같은 데에서 팔려갔던 옛 애인 권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도 굉장히 모습이 어떠냐면 초췌해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픔, 고향의 폐허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 것들을 마음에 안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탔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 필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는 항상 히트가 있다고 했죠? 나라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외부가 아니고 서술자가 이제 작품 안에 있는 1인칭의 서술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앞부분, 특히 외부의 시점은 나가 서술자가 돼서 그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죠. 그지? 1인칭 서술자고요. 그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의 3국, 왜냐면 여기저기 또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옷을 섞어 입어서 기이한, 이상한 옷차림의 그를 보면서 거부감과 호기심을 초반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서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을 걸기 시작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여기 필기 안 돼 있으면 조금 멈춤하고 필기를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A번 봅시다. 그러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의 신세타령은 신세타령이라고 하죠. 그의 신세타령. 뭐예요? 그지? 자, 여기부터 여기가 뭐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거다? 내부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그의 고향, 여기부터가 이제 내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꺽쇠 표시할까요? 이렇게 슬러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부터
내부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모친까지 돌아갔구만 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받아쳐주는 부분이니까 여기부터 다시 또 외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액자식 순서리라는 게 나오면 시험범위다. 그러면 무조건 어느 부분부터 어떤 부분까지가 내부, 외부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내부랑 외부랑 시점이 다르니까 앞에서도 말했죠. 각각의 시점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여기서 계속 보면 되겠네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신세 타령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따른 동이었고요. 100호 남짓한, 그러니까 100가구 정도 사는 그곳은 전부 역둔토를 파보고, 역둔토라는 말이 좀 낯설죠. 역둔토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군대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수작지예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수확한 거를 뭐 일반 사람들처럼 자기가 생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군대 경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파먹고 살았다? 그 역둔토를 빌려서 소작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사삿집이라는 건 개인 소유라는 거예요. 개인 소유의 땅을 붙인다?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서 소작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했다. 떨어지는 것이 후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득이 많이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하죠? 자, 역둔토라는 것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개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남는 게 많았대요. 그래서 넉넉지는 못한데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자,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뒤바뀌었다 네모할게요. 어떻게 됐어요? 일제강점기가 되자. 그 땅이 동양척식회사의 소유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인 거야. 그래서 소장료를 회사에다 바치게 됐는데, 그래서 한 번 소장료를 물면 됐으련만 중간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서 2단계를 걸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동척이라는 건 동양척식 회사의 줄임말이에요. 소작인 노릇을 하게 되고 실진, 그래서 지주 행사를 하게 됐다. 결국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번 소작료를 내야 돼요. 그죠? 자,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료에게 긁히고 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뜻이다? 소작료를 2번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소장료를 내게 되면 많이 뜯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나 낸다는 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작인의 손해 소출이 3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다. 아주 자주 그들의 그 동네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게 됐어요. 남부여대하고 남부여대라는 건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라는 얘기인데, 자,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남부여대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타쳐 다른 곳으로, 그죠? 유랑하는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남부여대랑 유리는 같은 개념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동리에 남아있는, 그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가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내용.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뭐예요? 내가 역전토를 빌려서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내가 2배로 수장료를 내게 됐고 굉장히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앞으로 보서 지금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그의 나이는 실상 26인데 늙어. 외모가 늙어 보여. 왜?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은 현재 나의 시선, 그러니까 외부 이야기에서 술자인 나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다.
그죠? 자, 지금 A 파트가 지금 뭘